유튜브 답변? 아, 내 유튜브 채널에 맞다. 이거 왜 아직도 압도야? 질문 받아요. 안녕하세요. 최근 방송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고 질문사항도 많아져서 Q&A 영상을 만들기 전에 질문사항들을 받으려고 합니다. 방송 관련 궁금한 점, 도파에 궁금한 매니저 이건 왜 써놓은 거야? 매니저 이거 완전 관종이라니까 씨발. 누나 너 어디 나대지 좀 마. 선을 넘지 말라고. 댓글이 669개가 달렸네요. 게이밍 수트 몇 벌 있나요? 몇 벌 있지? 6벌 있나? 근데 매일 갈아입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몸에서 땀이 안 나는 체질이라 그래도 계속 앉아있으니까 엄청 오래 앉아있으니까 옷에 좀 그 냄새가 금방 배는데 한 2-3일에 한 번? 아니 뭔 코카인이야. 그거는 팬티를 안 갈아입어야 팬티를 안 갈아입고 샤워를 안 해야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지 무슨. 저는 깨끗합니다. 도선생님은 몇 살 때까지 여탕 들어갔나요? 난 여탕 들어가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아빠랑 목욕탕 가서. 도파님 키 설정이 궁금합니다. 그 예를 들어 챔피언만 조준키를 쓰지 않아요. 팬미팅은 계획 없나요? 계획 없죠 당연히. 미아 누나는 어떻게 도파 매니저가 됐나요? 이건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 고기 구울 때 누가 구워요? 누나가 굽죠. 룬 강의, 라인 관리 베이직 강좌. 룬 강의는 뭐 찍으려면 찍을 수는 있는데 라인 관리, 솔직히 라인 관리 그 기교가 약간 이거는 영업 비밀이라 이건 말을 줄 수가 없어. 이거는 진짜 개념만 알고 있어도 이게 솔직히 다들 라인 관리 할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진짜 정교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분리할 때 손해 안 보고 유리할 때 존나 많이 이득 보는. 그 뭐 손해 안 본다는 게 큰 게 아니야. 미니언 2-3마리 손해 안 보고 뭐 이득 보는 거, 미니언 1-2마리 더 타게 하고 막 그런 건데 이거 솔직히 다 안다고 생각할 텐데 챌린저 애들은 뭐 그 나의 그 잡기술에 비하면은 상대도 안 되지. 이런 거는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따라하기도 너무 쉽기 때문에 개념만 알면. 이런 라인 관리는 솔직히 영상 보고 분석하려고 해도 분석 못하는 이유가 왜인지 알아? 이거는 그냥 그거야. 그러니까 내 시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의 시야를 완전히 그 파악한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런 잡기술, 심리전 잡기술은 5년 전쯤에 압도에서 닉 바꾸는 방송에서 도파라는 닉 만들어준 추천해준 사람들한테 감사한지. 나는 닉네임을 추천받아서 만든 적이 없는데 그냥 내가 만든 거겠지. 그거는 그냥 솔직히 이거 닉네임 배열 바꾸는 건 너무 뻔하잖아. 한국 서버 자제하라 하셔서 삭제. 미드 원딜은 나이를 탄다고 했고 본인도 예전 같지 않을 것 같다고 언급했고 또 근데 원딜은 진짜 원딜이 제일 타는데 미드는 좀 그게 있어. 상충관계가 있어. 그 피지컬의 쇠퇴함이 오랜 경험으로 인해 그 얻게 된 잡기술로 약간 커버되는 느낌? 그런 게 조금 있어. 랄로 새끼 코인 좀 그만하게 해줘요. 이거 뭔데 랄로 선생님한테 새끼라는 말 쓰는 거지? 이거 뭐 유튜브 블랙은 없나? 야 이걸 씨발 600개를 언제 다 읽어. 예전에 SKT랑 난 대회 해설 안 해. 대회 해설이 솔직히 예전에 그 막 시즌 2, 3 이럴 때 솔직히 해설 보면 내가 존나 답답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 클템 김동준 그게 너무 그거라 가지고 뭐 비교가 안 돼. 솔직히 난 여태까지 개인 해설 그게 살아남아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 이게 이렇게 다듬어졌는데 그게 내가 해설 그리고 예전에도 한번 말했는데 해설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뭐 단순히 지식과 그 설명하는 방법을 떠나서 그걸 되게 배려를 잘해. 그니까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
일부러 굳이 이걸 자세히 들어가서 설명을 안 하는 거야. 그 시청자를 약간 배려하는 느낌? 그리고 약간 큰 틀만 잡아주는? 약간 그런 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시청자의 수준에 맞추면서도 최고급의 해설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선을 되게 잘 조절했어. 그래서 솔직히 해설은 이제 내가 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인 관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 솔킬을 땄는데 밀리는 라인이고 이대로 집 가면 라인 손해가 엄청 큽니다. 근데 상대 정글이 맵에 안 보이고 라인을 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만약 라인을 안 밀면 솔킬 딴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건 당연히 상황마다 다르지만 사실 이럴 때 내 해주고 싶은 말은 이럴 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뭐 상황마다 다른 건데 만약에 그니까 봐봐 라인을 안 밀면 솔킬 딴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솔킬을 못 땄다면 얼마나 큰 손해를 봤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그니까 이게 이건 좀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솔킬을 안 땄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그니까 라인 경험치도 못 먹을 정도로 라인 뒤에 서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시간 지나서 당연히 정글이 오겠지 무조건. 갱당해서 뒤지거나 그러면은 뭐 그냥 말도 안 돼. 그게 이거 그냥 이미 이 상태에서는 어떠한 큰 손해를 봐도 그냥 안 죽으면 되는 거야. 이럴 때는 맨날 시키는 치킨 브랜드 알려주세요. 옷바닥에서 옷바닥에서 그냥 아무거나 시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또 상황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정글도 절대 못 오고 상대 정글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를 와서 죽일 것 같은데도 그냥 죽더라도 밀어야 될 때도 있어. 엄청 희박한 확률이지만 뭐 상황마다 다른 거니까 난 모르겠다. 이 선생님들 롤 하시나요? 예전에 했죠. 하면 아마 브론즈로 가겠죠? 자기는 실버라고 하는데 도파가 가장 얄미울 때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의자 이름 몰라. 나도 이거 단종됐어. 이제 끝났어 그냥. 유성은 이제 소환사 주문을 바꿀 필요가 없는 판에 들면 됩니다. 중복되는 질문을 걸러야겠다. 특패는 원거리한테만 써야지. 그래야 원거리가 한방에 뜨니까. 당연히 재능이지. 롤은 운이야. 그냥 인생이. 나는 인생을 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나는 절대 나의 이 지금 지위와 실력을 내 노력의 그 쟁취물이라고 전혀 여기지 않아. 그냥 운이야. 물론 남들보다 노력한 시간도 많긴 해. 근데 그게 내가 노력하고 싶어서 노력한 거야? 그냥 할 때마다 실력이 느는데 당연히 재밌으니까 더 하지. 그냥 애초에 타고난 재능이 그게 운이야. 그냥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되는 놈은 안 돼. 그냥 그 개념 자체가 들어서질 않는다니까 머리에. 아니 내가 이 게임에서 1등 한다고 그 상금 거는 거는 한국 서버만 하니까 중국 서버 시키려고 그거 해준 거지. 이벤트 열어준 거지. 방송국에서 하는 거죠. 그 이벤트 걸고 하면 방송국 시청자들도 많이 보니까. 구독자 이벤트를 할까 생각 중이야. 그러니까 영상 하나당 문상 5,000원 정도씩 걸까 생각 중이야. 와드 없어진 리신. 지금 리신 약간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음파 사거리가 100이 늘어났는데 애들이 음파를 그래서 존나 잘 맞아줘. 그 예전 음파 안 닿는 거리에서 그냥 직선으로 날리면 무빙을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좀 많이 쳐맞고 있어. 나는 원래 음악 안 들어. 밥은 보통 같이 먹죠. 항상 옆에다 두고 마시는 게 꿀이죠. 누나 사과주스 한 잔 줘. 그리고 키위 잘라주라. 좀 신거 땡긴다. 실생활에서 가장 큰 강점과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은 없는 것 같고, 강점은 그냥 게임만 할 수 있겠다 환경이 마련돼 있다는 거? 다른 컨텐츠는 없지. 메인 컨텐츠는 변하지 않는 것, 팁 같은 것, 그런 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뭐 진재승 있다고? 그러네. 아니 파트야, 파트야 뭐해 여기서. 그냥 방송할 때 나 디스코드로 물어보면 되지. 어떤 마인드로 게임을 하면 나처럼 될 수 있냐? 롤을 존나 많이 하면 멘탈이 알아서 근데 좋아져요. 그냥 이거는 판수 비례야. 나도 멘탈 개쓰레기였어 처음 할 때. 난 진짜 롤 처음 할 때 시즌2 때 정글에 블루 먹으면 진짜 던졌어. 난 다이아 찍고도 던졌다니까. 그 2200점대에서도. 옛날에 막 영상 같은 거 찾아보면 나 미드 박는 영상 존나 많을걸? 그게 어쩔 수가 없이 게임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졌어. 진짜 내가 몇 년 하고 해탈했지? 3년이었나? 그것도 진짜 게임 페인처럼 하루에 막 10시간 넘게 그렇게 3년 하고, 그리고 딱 채팅 안 치게 됐잖아. 은퇴할 때 걸리면 하지. 탑이랑 정글 내 포지션 양보해달라고는 이제 안 하거든. 그냥 나 걸린 데 가거든. 뭐 탑은 솔직히 후픽하면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 난 진짜 탑베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 솔랭에서. 근데 탑베인을 탑하는 애가 탑베인을 하면 안 돼. 그런 게 있어. 왜냐면 탑하는 애는 그 탑의 관점에서 베인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해 보통. 미드나 원딜하는 애는 오히려 그런 애들이 이제 탑 가면은 자기만의 그 보통 하나씩 있잖아. 다른 포지션도 다 하나씩은 있잖아. 그게 그냥 심심풀이로 가다보면 결국 하나가 익숙해진다니까. 다른 포지션도. 난 그냥 게임 하다 보니까 키보드 각도 바뀌던데. 내 세팅법을 알아서 뭐하게요. 군대 언제 그러게. 야 솔직히 승률도 솔직히 운이야. 이게 그 어디지? 한 다이아, 그래 딱 다이아 3에서 마스터 사이? 거기는 새끼들이 실력은 괜찮은데 멘탈이 병신이라 한 번 말리면 손해보는 짓이면서 지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해가지고 차이가 계속 벌어져. 거기는 그냥 운이야. 많이 하다 보면 올라가는데, 이 구간을 탈출하려면은 20승을 해야 돼. 20승을. 그 20승이 얼마나 운 좋게 빠르게 달성되느냐, 그냥 그 차이야. 30승 10패로 20승이 채워지면은 이제 승률이 10창 나는 거고, 뭐 23승 3패 이 정도로 뚫으면은 이제 운 좋아서 되는 거고. 아니 여기 애들이 개념이 있어서 문제야. 그 개념이 있다는 게 멘탈이 파괴되지 않았을 때는 개념이 있어. 근데 멘탈이 파괴되면 개념이 없어져. 그럼 이제 상대방은 개념이 있는데 우리 팀은 개념이 없잖아? 거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되는 거지. 그 아래는 어차피 둘 다 똑같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차이를 벌리고도 차이를 벌린 쪽에서 또 던져주는데, 요새는 라이즈가 사기니까 라이즈 밴을 하지. 근데 내가 라이즈를 이기는 법을 알아내. 세트패로 또 하다가 보고 배웠어. 세트패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 근데 그래도 솔직히 라이즈는 밴 하는 게 나아. 뭘 하면 되냐면은 로아를 안 가면은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광희의 검을 먼저 가면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이기는 건 아닌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압박할 수 있고, 그러니까 먼저 다가갈 수 있고, 그런 구간이 되게 많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선 리치베인 특패를 하는 거야. 리치베인, 그러니까 선 리치베인 그리고 2코어 데캡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가 그걸로 트페로 라이즈 상대할 때 그게 어떻게 하나 한번 봤더니 그렇게 템을 가고, 그니까 이게 트페 라이즈가 문제가 뭐냐면은 딜 교환이 아예 안 된다는 게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골드 카드를 맞추면 라이즈가 정화를 쓰고 쫓아오면서 때리는 게 아닌 이상 딜 교환이 반반이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쉰에서 이제 리치베인 갈 때 딜 교환 되고, 리치베인 나오면은 그게 라이즈가 한 방 한 방 세게 맞으면은 되게 부담스러워요, 캐릭터가. 그러니까 로아 가면 너무 약해가지고 이게 하나도 안 부담스러워 하는데, 약간 신기했어. 그걸 그렇게 하면 이긴다는 게. 예전에 약간 트페로 야스오를 이기는 사람을 본 느낌이랄까? 이제 트페로 야스오를 상대하는 법도 또 있는데, 근데 요새는 그 시간 왜곡 그거 나와가지고 야스오 족밥이야. 트페로 야스오를 이제 상대하는 법은 골드카드를 계속 뽑으면 돼요. 그냥 뭐 파밍할 때도 골드카드 뽑고 때릴 때도 골드카드 뽑고, 어차피 시간 회복 물약 나와서 부패 물약 스타트하기 때문에 만화가 안 부족해. 그리고 부패 물약 딜도 존나 세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골드카드를 계속 뽑으면은 일단 파밍할 때 그 딜 교환을 못해. 일단 야스오가 트페를 못 때려. 그러니까 피 살짝 깎는 작업이 되게 느려. 할 수는 있는데, 그리고 그 장막이 계속 빠지기 때문에 갱에 되게 취약해. 이게 골드카드를 계속 뽑는 게 라인전만 보고 뽑는 게 아니고, 골드카드를 계속 던지잖아. 그럼 이 야스오 새끼가 이제 맞아주기 시작한단 말이야, 골드카드를. 그러다가 이제 갱이 뒤지는 거야. 골드카드를 계속 안 뽑으면 솔직히 야스오가 갱을 절대 안 당해줘요. 어쩔 수 없이 이게 소모전을 해야 돼, 무조건. 별로 안 무서워, 이제 시간 회복 물약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방송하면 재밌는데 내가 가기 귀찮아. 그냥 한국에서 살았지. 중국어 진짜 하나도 못해. 카카오 등급 신청하면 동시 송출 못하잖아. 등급 올라가면. 좀 뭔가 양심이 있지. 한 번도 못 찍어본 동시 송출하는데 그런 걸 신청을 왜 해. 베이가 딥종요. 강의는 잘 모르겠다. 강의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미드 라인 캐리력. 근데 솔직히 바텀이 반반 가면은 미드 차이로 게임이 갈려. 그리고 미드 좀 챔피언 센 거 하면은 캐리력 좋지. 막 바텀 망해도 역전하고 그래. 아니 솔직히 그 캐리력이라는 게 이게 지금 다 평준화가 됐어. 그러니까 각자 라인에서 잘하는 게 중요해. 탑은 탑을 가고 미드는 미드를 가고 바텀은 바텀을 가서 계속 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 서포터가 캐리력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이제 바텀이 예전에는 2명 묶어서 1.3인분 이 정도 느낌이면은 이제는 2명 묶어서, 아니 오히려 애들이 이제 그 골드템 수급에 시너지가 많아져서 2명이서 약간 2.5인분 이 느낌이야. 옛날에는 바텀이 아무리 흥해도 바텀 2명이 탑 정글을 상대를 이긴다? 이런 거는 불가능했는데, 요새는 뭐 그냥 가지고 놀지. 스탯도 너무 올려주고. 그러니까 사실 원딜은 그대로야. 원딜은 그대로인데 서포터가 세졌어. 서포터가 너무 세졌어. 너프를 무조건 해야 돼, 내가 볼 때는. 근데 이것 때문에 생각한 게 있는데, 알파고한테 5대5로 알파고 10명한테 롤을 시키면은 얘네가 과연 EU 메타를 할까? 나는 그게 난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서포터 때문에. 왜냐면은 서포터 챔피언들 스탯이랑 스킬셋이 말도 안 되는데 골드 수급 때문에 템도 너무 빨리 나오잖아. 진짜로 그냥 약간 그냥 아예 다른 게임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분명히 진짜 밸런스에 문제가 있어, 아무리 봐도 지금 서포터는. 타릭 마스터이 그런 거 근데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씨발 미친놈들이야. 알파 붙으면 바로 깨인데 이거. 진짜. 와 실수다. 개반데.
아니 이렇게 싸우는 데서?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또 그렇다고 너프 시키면 또 서포트 재미없다고 지랄하니까 약간 그런 거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게 하나 있는데 너무 그 서포터를 너프한다면 어떻게 너프해야 될까? 그 예전에 있던 75원짜리 초록와드 있지. 그거를 약간 열합판으로 부활시켜서 가격을 한 50원 정도로 부활시켜서 지속시간 180초 너무 길고 한 120초에서 140초? 그걸 부활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 와드는 이제 라이너들이 서포템 안 사잖아. 서포터 템을 처음으로 구매한 사람만 그 와드를 쓸 수 있는 거지. 그 강타 든 사람만 와드 그 정글템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서포터 캐리력이 바텀 캐리력이 올라가는 거지. 그 서포터는 좀 약해지거든? 왜냐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해야 돼. 그게 와드 50원이 되게 좋아. 무조건 살 거야 아마. 그걸 사면서라도 돈을 써가지고 너무 효율 좋은 아이템이 너무 빨리 나오잖아. 와드를 포기하면 대신 똑같은 속도로 아이템이 나오겠지만 이제 그거 솔직히 와드 하나만 사가지고 적정글에 딱 박아놔도 그게 얼마나 큰데.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예전처럼 돈 수급해서 말도 안 되는 교전 능력을 그걸 하느냐. 그러니까 약간 그 약간 잔나 소라카 룰루 이런 새끼들 서포터 돼가지고 골드 수급 말도 안 되게 하면서 그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이제 탱 서폿이 와드 딱 하나만 살 수 있어도 솔직히 진짜 카운터가 되거든. 상대 정글 진짜 불구로 만드니까. 요새 유틸 서폿 안 하는 것도 유틸 서폿 했는데 상대 탱 서폿 나오면 스탯 차이로 주도권 압살당하니까 안 하는 건데. 아 몰라, 그냥 템이 너무 빨리 나와. 서포터가 서포터 템 너프를 시키던지. 이거 이 솔라리 이런 게 말이 돼? 내가 솔직히 원딜만 지키는 거 이해를 하겠어. 아니 솔라리 사면 그게 서포터가 무슨 그냥 한타 팀 전체를 서포팅 하는데 너무 쉽잖아. 뭐 사용법이라도 어렵게 만들던가. 아니 그니까 강한 건 좋은데 어디서나 강한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원딜 시팅하는 템만 가서 2대2 이기는 건 알겠다 이거야. 근데 왜 원딜 시팅하는 템을 가는데 한타도 그게 되냐고. 아니 뭔가 하나는 좀 안되게 만들어야지. 영향력이 너무 크잖아. 너무 아이템도 세고 골드도 잘 불고 스탯도 좋고 뭐야 씨. 뭐 알아서 너프하겠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디서 발생됐냐. 서포터가 너무 약해서 서포터 유저들 그 재미를 붙여주려고 그걸 한 건데 실상은 어때? 이제 서포터 유저가 더 많아. 왜냐, 서포터 재밌거든. 캐리 너무 쉽거든. 서포터로 캐리하는 거 그냥 바텀 부셔놓으면 게임 이길 확률도 제일 높고. 너무 그 심하게 해버렸어. 아니 그리고 솔직히 진짜야 이거는. 근데 서포터는 진짜로 이 롤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치가 낮아. 진짜야 이거는. 그걸 부정하려 하면 안 돼. 너네 탑베인이 신지드한테 왜 지는지 알아? 탑베인이랑 탑 신지드랑 싸우면 탑베인이 지거든? 왜 그러는지 알아? 베인은 계속 자기 개인 화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신지드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 그냥 맵을 보면서 정말 10명의 위치를 정교하고 정확하게 그 파악하거든? 진짜 최소한의 단서로도? 그래서 이 맵상으로 전체 팀원 생각했을 때 물론 라인전은 힘들겠지. 뭐 라인전에서 좆될 수도 있는데 베인은 그게 안 되거든. 그 개인하면 한 땀 한 땀 CS 먹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챔피언 성능에서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니까? 얼마나 이게 맵에 집중할 수 있는 챔피언인지, 미니맵에. 특히 솔랭은 더 그래. 팀랭은 서로 말을 해주니까 좀 덜 그렇겠지만
솔랭은 자기 혼자서 5명 위치 알아야 되잖아. 서포터는 일단 CS를 안 먹어도 되잖아. 딜 교환 각을 본다고 하는데 그거는 솔직히 그냥 나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서포터 유저를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서 이제 또 실력 차이가 있겠지 당연히. 근데 아무튼 요구되는 서포터가 스펠 체크하고 맵 더 많이 보고 이런 거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오더를 서포터가 그 바텀 하면은 아마 대부분 서포터가 오더를 하겠지. 서포터가 더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을 테니까 자기 혼자서. 그래서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서포터가 캐리력이 1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1위 서포터, 2위 원딜, 3위 미드, 4위 정글, 5위 탑. 솔직히 솔랭에서 탑은 진짜 그냥 필요가 없어. 갱플랭크가 솔랭에서 승률 높게 나오는 이유 그냥 딱 하나야. 그냥 그거 하나로 모든 탑라이너의 그 영향력을 능가해. 그만큼 탑이 쓸모가 없어. 왜냐면 탑은 탑만 가는, 제일 잘하는 탑은 탑만 가는 탑이야. 아무리 봐도 솔랭에서 진짜로. 근데 제일 잘하는 탑이 탑만 가는 탑이잖아? 그러니까 아래에서 지면 그냥 끝인 거야. 탑에서 아무리 개씹 압살을 해놔봤자 아래에서 지잖아? 그러면은 그걸 풀어주러 아래로 한번 내려가야 돼. 아래로 내려갔을 때 이제 못 풀잖아? 그 순간 탑은 반반이 되거나 제역전을 당해. 탑만 가는 탑한테. 그 망한 탑이 탑만 계속 가서 안 죽는 선에서 뒤에서 이렇게 경험치와 멀뚱멀뚱 바라보면서 막 CS 70, 80개 차이 나도 그거를 이제 그나마 그 높은 확률로 파괴하는 게 피오라랑 카밀이지. 피오라는 이제 탑에서 게임을 끝내고 카밀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리고 굳이 풀어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압박이 되기 때문에. 갱플 솔직히 갱플이 진짜 탑에서 그거라니까? 버스챔이라니까? 이게 씨 버스챔들 특징이 뭐냐, 캐리력이 존나게 세요. 캐리력이 씨 말도 안 돼 그냥. 그게 쇠는 쓰레기고, 캐릭터가 게임 이기기 너무 쉽게 설계돼 있어서 그냥 솔직히 진짜로 화약통 한 번도 못 맞추는 갱플랭크도 탑에서 한 번도 안 죽고 궁만 잘 쏴줘도 이기기 얼마나 쉬워. 이게 진짜 승률이 50%가 넘을 수도 있어, 화약통을 못 맞춰도. 정글에서도 시바나 잭스는 좀 아니고 시바나 이런거 정글 존나 빨리 도는데 딱 라이너가 딱 버텨줘봐. 부셔버린다니까 그냥? 크아 이러면서 나의 캐리다 이러면서. 뭔 캐리야 씨발, 버스지. 그거는 네가 캐리하는 게 아니고 시바나가 캐리하고 있는 거야 진짜로. 너의 뇌와 손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캐릭터가 그 팀원한테, 그리고 그 캐릭터한테 버스 받아가지고. 사실 특패도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특패도 이게 챔피언이 특패 상대하기 여간 그 족같은 게 아니야. 상대 미드라이너 입장에서. 씨발놈이요? 존나 도망다니는데 바텀 터뜨려가지고 버스나 받고 말이야. 왜 이런 챔피언들이 좋은 거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이게 그냥 존만 게임. 이래서 팀은 게임이야. 존만 게임이라니까. 말하다 보니까 더 화나네. 그러니까 이 게임에서 존중받을 애들은 원딜 모스트인 애들밖에 없어. 걔네가 진짜 존중받을 애들이야. 원딜이 진짜 완전 실력이랑 점수랑 비례하는 것 같아. 얼마나 똑똑하게 플레이하냐까지. 피지컬을 떠나서 일단 멍청해 원딜들은. 멍청할 수밖에 없어. 집중해야 되는 곳이 다르니까.
근데 그 와중에 똑똑하게 플레이하는 새끼는 진짜 점수가 높고. 아니 근데 또 원딜 모스트인 애들은 또 원딜밖에 못한다고 하니까 뭐 다 자기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요새는 또 무슨 생각하냐면은, 예전에는 그 롤드컵을 별 생각 없이 봤는데, 요새 롤드컵은 무슨 느낌이냐, 그 서로의 생각이 누가 맞냐를 싸우는 그런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각 팀이 뱀픽을 딱 해놓고 서로 말이 달라. 아,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겼다. 또 적팀은? 이건 우리가 무조건 이겼다. 뱀픽 너무 씹 처발랐다. 서로 두 팀 다 뱀픽을 씹 처발랐다고 생각하고 게임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실력으로 갈리는 건데, 그러니까 누구의 생각과 관점이 맞냐를 증명하는 장인 거지, 롤드컵이. 그치, 한 팀은 이제 패배한 한 팀은 그 상상딸 친 거지. 캐리 스타일이 아닌 사람이 1등 찍을 수 없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은, 아니 리엔즈는 얘는 잘해. 캐리력이 높아요. 얘는. 난 얘 앨리스 되게 잘하길래 처음에 정글러인 줄 알았어. 얘는 그냥 거리 조절 개념이 그 남들보다 약간 있는 것 같아. 캐리 스타일이 아닌 사람은 그 예전에 시간 끝이라고 있었는데, 버스가 아니면, 그니까 팀원이 버스 태우기를 유도하는 애가 있어. 예전에 시간 끝이라고 진짜 대표적으로 팀원이 자기를 버스를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야. 자기를 좀 희생해서라도 다른 라인을 먼저 키우는 걸 우선시하는 애들이 있어. 게임을 하다 보면은 물론 프로게이머가 되면은 그런 스타일은 당연히 사라지겠지. 근데 프로게이머는 자기 라인에서 잘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다른 라인을, 자기 라인 손해보면서 다른 라인 먼저 키워줄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다같이 존망하는 길이고, 다른 라인도 그걸 원하지 않아.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리고 그런 애들 특징이 뭐냐, 진짜 이거는 내가 시간 끝이라도 예전에 한번 그 진추해가지고 얘기를 해봤어. 그래서 아는데, 얘네가 특징이 뭐냐면은 10위권에 들어가면은 만족을 해. 그러니까 솔직히 나로서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인데,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1위를 찍을 생각이 없어. 10위권에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 순위, 그러니까 자기가 찍은 순위에 1위가 아닌데 만족을 한다니까, 이런 애들은. 솔직히 해보기 전에 진짜 모르는 거야. 나는 개인적으로 10위 안에 들어갈 실력이면, 10위는 좀 그렇고, 그래 5위 안에 들어갈 실력이면 많이 하면 1등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랭이 이게 잘하는 애가 1등 찍는 게 아니고 그냥 그 1등 찍는데 필요한 조건이 있어. 그냥 5위권 들어갈 실력 받쳐주면은 많이 하면 할 수 있는데, 막 3위, 4위 이런 데서 더 이상 안 돌리는 애들 보면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그런 애는, 그리고 순위가 높아서 잘한다는 생각도 하나도 안 들어. 뭔가 그 직접 플레이해서 만나봐도 그 느낌이 그냥 하나도 없어. 계속 돌리는 애들은 딱 봐도 그냥 잘하고, 얘는 그냥 1등 찍으려고 하는구나 느낌도 딱 들고, 만나도 잘하고 그러는데, 와드를 이용한 맵리딩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이런 거 약간 다 페이커가 만들어 놓은 거 좀 베끼고 좀 살 붙이고 그런 건데, 다 사람마다 그게 있겠지? 뭐 보편적인 미드 시야 잡는 법이 있고, 뭐 자기만의 시야 잡는 법이 있고, 챔피언마다 또 장악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그런 거는 자기 실력이죠. 그런 거는 미드 개념 정립은 거의 다 페이커지. 거기서 이제 더 정교하게 공격적으로 한 게 루키였던 것 같고, 루키는 상대 정글 오는 타이밍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와드 안 박혀 있어도.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게 있겠지. 어떤 시간대에, 나도 그런 게 있거든. 어느 시간에 어디 박아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 정보도 없을 때, 아무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해야 되는 그 플레이 같은 게 자기 머릿속에 다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요새 강퇴하는 거는 다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매니저 아이디로 하는 거라, 다 강퇴야 블랙이 아니야. 하루 지나면 들어와죠. 감이지. 이거는 사거리는 감이에요. 사실 롤은 거리 재는 게 그리고 재능이에요.
노력해도 결국 치고 박는 한타에서의 정교한 거리 조절은 극복이 안 돼. 누구는 10, 20 간격에서 놀고 누구는 30, 40 간격에서 노는데 10, 20 간격에서 노는 애가 30, 40 간격을 쳐바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러게 라이즈 진짜 많이 했는데 라이즈가 모스트 1이었는데 그 올 리메이크가 되게 많이 됐는데 라이즈가 나 올 타겟팅 시절일 땐 계속 썼었어. 올 타겟팅 시절일 때는. 그리고 올 타겟팅 시절 라이즈는 지금하고 개념이 완전 다른 게 되게 셌어. 그러니까 지금 라이즈는 솔직히 라인전도 약간 갉아먹기 식이고 막 한 번에 확 놓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그때 라이즈는 솔직히 약간 원거리 제드 느낌이었지. 그 라이즈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 뭐냐 QWE가 그 서로 쿨타임 줄여주던 그게 2차 리메이크였나? 와 그때 나 아직도 그거 기억나. 18레벨 풀템 피즈를 그 지나가다가 딱 만났는데 내가 라이즈 하고 있었는데 진짜로 구라 안 치고 딱 룬감옥으로 묶었거든? 그냥 죽을 때까지 룬감옥에 있어. 그때 진짜 재밌었는데 그게 헤르메스를 안 가면은 그때는 라이즈 상대로 그냥 뭐 말도 안 됐지. 근데 그걸 그렇게 막 무한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라이즈 레벨이랑 쿨감이 좀 올라야 그게 깔끔하게 딱 됐었어. 초반부터 그렇게 무한은 아니었어. 과거와 비교해서 성격이 많이 온순해졌는데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 나이를 먹으면은 그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난 그것도 딱히 부정하진 않아. 돈을 벌어서 여유가 생겨서 그게 됐다는 게 좀 유해졌다는 게 맞는 말 같아. 게임을 이기려면 잘해야죠. 피즈 쓰는데? 근데 일단 피즈는 선픽으로는 못해. 이게 그러니까 자주 하는 챔피언과 안 하는 챔피언의 차이는 딱 그 차이에 얼마나 그 범용성이 있냐. 피즈가 필요한 상황은 별로 없어. 피즈가 필요한 상황은 트페가 대부분 커버가 돼. 트페로도. 근데 피즈가 더 좋을 상황, 그런 상황은 일단 훅픽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별로 없어. 우리 팀이 다 같이 들어가는 조합에 원딜이 교전 세고 어그로 핑퐁이 의미가 있고 막 그런 게 되게 중요해. 그냥 고르려면. 그냥 트페는 고르면 그냥 전천후인데 피즈보다 안 좋을 때도 있지만. 근데 원래 피즈나 제드는 또 보고 뽑으면 되게 좋아. 보고 뽑으면 되게 좋은데 보고 뽑으면 좋은 캐릭터가 대부분 구대기들이야. 피즈, 뭐 제라스, 벨코즈, 빅토르 이런 거 상대로 피즈가 완전 여포거든? 근데 사실 빅토르, 제라스, 벨코즈 그거는 뭘 해도 솔직히 이길 자신 있어. 그 세 개의 챔피언은. 약간 그런 이유 때문이랄까? 안 쓰게 되네. 상대가 안 고르잖아 애초에. 그리고 막상 상대 미드 보고 골랐는데 우리 팀 바텀은 막 약간 이즈리얼 타릭 이런 느낌인데 상대팀 바텀은 뭐 자야 탐켄치 이러면은 그냥 피즈는 그 게임에서 할 게 없어. 그렇다고 피즈가 그냥 탐켄치한테 궁 쓰고 탐켄치 피 뺀다고 이게 교전 이기는 것도 아니고 바텀 때문에. 그러니까 맞춰가야 돼. 다 뭐든지. 솔직히 피즈는 우리 바텀도 봐야 돼. 이즈리얼 타릭이 나쁜 조합이 결코 아닌데도 피즈랑 붙으면 근데 타릭은 좋은데 피즈랑 아무튼 그래. 좀 안 맞는 캐릭터들이 많아. 피즈는 적팀픽도 중요한데 아군픽도 따라줘야 돼. 약간 암살자들은. 근데 솔직히 그래도 피즈는 선픽할 만해. 왜냐면은 킬 따기 진짜 존나 쉽고 AP고 그리고 궁이 패치되고 나서부터는 그냥 제일 큰 상어를 소환하면은 탱커한테 박아도 돼. 궁을 어느 정도는 녹일 수 있어. 근데 제드가 이제 안 돼. 제드가 선픽이 그거인 거지. 피즈는 어느 정도 좋지. 부파님, 일반인은 점수가 실력이라고 하셨는데 프로는 뭘로 비교해야 할까요? 전적으로 비교하려니 SKT가 많이 줬다고 페이커가 못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거 되게 쉬운데 이거 사실 그냥 이게 맞아. 점수가 실력이야. 그냥 이걸로 끝이야. 모든 게 점수가 실력.
그냥 높은 애가 잘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뭐 어떻게 정해? 정할 기준이 없어. 프로는 뭘로 비교하냐? 그 팀 순위로 비교하면 되죠. 팀 순위가 점수죠. 솔직히 옛날에는 솔랭이나 그 엄청 옛날 한 시즌 2? 그리고 3까지도 어느 정도 솔랭이나 대회게임이나 비슷비슷해 보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게임 같고 솔랭 점수는 솔랭 실력은 솔랭 점수고 프로 실력은 자기 속한 팀 순위겠죠. 채팅 별로 그렇게 엄청 길게 안 치면 체감 안 하는데 이분은 제 마음이죠. 배그 가끔 하겠지? 유튜브 영상은 좀 줄이려고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하루에 1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딱 좀 볼만한 판만. 뭐야 다 본 줄 알았는데 아래에 계속 있잖아. 근데 이제 거의 다 그건데 거의 다 중복인 것 같은데. 적 스펠 체크하실 때 아니 나는 그냥 내 앞에서 쓴 것만 하는데. 그래 미니맵 보다 보면은 그 순간적으로 미니맵을 보다 보면 순간적으로 위치가 바뀐 애들이 있어. 그게 플래시 쓴 거지. 그런 걸로 그냥 보통 딱 싸울 때 알지. 진짜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게 되는 게 딱 게임 하는데 탑이나 바텀에서 교전이 붙으면은 자연스럽게 거기로 눈이 간단 말이야. 그니까 화면이 가는 게 아니고 그 미니맵상으로 싸우는 걸 그 눈으로 봐. 자기 라인에서 자기 라인 그 딜교환 안 하고 있으면 파밍하면서. 근데 이동기도 없는 챔피언이 갑자기 미니맵상에서 그게 슉슉 이러잖아. 그럼 그게 쓴 거지. 그게 당연히 그냥 쓰면 안 보이는데 교전 장면이니까 미니맵으로 보이지. 다 보는 건 아니고 보일 때가 되게 많지. 30대로 핑 30대로 플레이하는 느낌은 그냥 딱 그거야. 한국 서버 할 때는 조냐나 플래시가 굉장히 정확한 타이밍에 나가는데 중국 서버 할 때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특패 카드를 조냐로 씹을 때 이게 특패가 카드를 슉 날리잖아? 그럼 날아오잖아 카드가. 조냐는 언제 쓰는 게 제일 좋냐면은 적중 직전. 그러니까 카드가 손을 떠났다고 바로 조냐를 누르면 별로 안 좋은 조냐야. 왜냐면은 슈르륵 하면서 카드가 날아가는데 그 카드가 날아가는 걸 모두가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보고 있으니까 카드가 날아갈 때 당연히 적팀이 그걸 따려고 뭐 호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캐스팅 시간 긴 거는 미리 시전을 한다든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박히기 직전에 딱 써버리면은 상대는 이미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지. 하다못해 원딜 평타 그 한타 할 때는 어느 정도 집중이 되냐면은 원딜 평타가 오는 걸 보고 이 평타를 씹어야겠다 할 때 그 평타가 딱 닿기 직전 그 전에 딱 쓰는 그게 진짜 그런 게 중요하거든. 근데 뭔가 그럴 때 약간 맞고 쓴다던가 아니면 아예 못 쓴다던가. 나머지는 별로 체감 안 돼. 처음 할 때는 좀 CS 먹을 때도 불편했는데 이제 좀 적응된 것도 있는 것 같아. 이제 뭐 다 중복이네. 이 정도 봤으면 됐다. 인정? 끝났다. 끝났네.